예, 매주 월요일 만납니다. 이종우의 특별한 시선, 이종우 주식평론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매주 그렇지만 특별히 좀 더 궁금한 게 많은 그런 주간입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지금 빠르게 지수가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특별히 이제 수급상 외국인들이 그 연속성 있게 주식을 사주고 있고 금요일은 뭐 굉장히 많이 샀는데요. 8천억 정도 샀죠. 그러게요. 예. 매수가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우선 이제 외국인 매수는 뭐 크게 보면 세 가지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그동안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그 하락한 것이 이제 반등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반등의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재료적인 측면에서 미국하고 중국 사이의 무역 협상이 생각보다는 좀 잘 풀린다라고 하는 그런 그 기대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역시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 향후의 행보가 상당히 좀 불투명해지면서 금리 인상의 영향 자체가 좀 많이 사라진 그런 부분들이 좀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관건은 결국 앞으로 외국인들이 어떤 매매의 형태를 보일 것인가 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외국인 매수가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선은 규모 자체가 상당히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외국인 그 당시에 주식 시장이 상당히 양호한 그런 형태가 돼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표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2000년 이래로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주가를 끌어올렸던 적이 두 번 있었습니다. 하나는 보면 2003년 6월 달서부터 3개월 동안에 걸쳐서 시가총액의 3.4% 정도 주식을 매수를 했거든요. 예. 시가총액의 3.4%를 지금 그 시가총액으로 환산하게 되면 한 45조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거를 3개월 내에 쏟아부었으니까 엄청난 액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동안 주가가 623포인트에서 767포인트까지 23% 정도 상승을 했어요. 저게 코스피 지수입니까? 예, 그렇죠. 코스닥처럼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2003년도는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요. 네. 그다음에 2009년 5월 달서부터 8월 달까지 3개월 동안 역시 보게 되면 시가총액이 2.7% 정도를 샀습니다. 당시 시가총액으로 약 20조 정도의 그 순매수가 들어왔거든요. 이때 주가가 1,400에서 1,700까지 역시 보게 되면 한 20% 정도 상승을 했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 이 두 번의 경우가 외국인들이 주식을 매수하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올랐던 유일한 경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이외의 경우는 뭐 그다지 성과가 좋지 않았는데요. 표가 없어졌지만 앞에 표에서 보게 되면 2001년도에 그 외국인들이 시가총액의 1.5% 정도를 한 달 사이에 샀습니다. 주가가 520에서 600까지 올라갔다가 매수가 끝난 다음에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와 버리는 이런 형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주식시장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일정한 정도의 매수의 규모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2003년이나 2009년은 모두 다 주식시장이 대세 상승을 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서로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보면 1월 달에 4조 정도 이렇게 주식을 순매수한 거니까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대략 한 0.3% 뭐 이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1년도에 비해서도 5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규모가 그렇게 많이 안 되고, 지금 주식시장이 대세 상승을 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결국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충족시키지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외국인 매수가 지금처럼 지속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가가 2200포인트 부근이나 그거를 넘어가게 되면 순차적으로 순매수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예, 외국인들이 어쨌든 사주면서 주가가 오르는 거고요.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연속성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데, 아쉽게도 여러 정황들을 살펴보면 공격적으로 광범위하게 주식을 사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셨고, 저는 조금 전에 보여준 자료 가운데 2003년, 2001년에 지수가 520, 620이었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우리가 못 간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2000이 깨지니 1900이 이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500 얼마 이러니까 굉장히 생소하죠. 제가 이제 코스닥 지수 아니냐고 여쭤본 것처럼 그걸 보면 어쨌든 또 하나 장기적인 추세로 주가는 오른다. 그걸 또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반도체주들이 역시나 뭐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 비관적인 전망 가운데서 강한 시장 반등에 다시 선두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반도체주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참 우연이죠. 네. 자동차에 대한 견해가 가장 나쁠 때에서부터 현대차가 상승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에 대한 견해가 가장 안 좋을 때에서부터 삼성전자가 상승을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모두 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순환매 일환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상승을 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게 되면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나면 역시 상승의 탄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이번 순환매 과정이 쭉 진행되면서 특징적인 형태를 한번 우리가 이게 살펴보게 되면 대략 저점에서부터 20% 정도 주가가 상승을 하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 힘이 약해지는 형태를 많이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최저가 37,600원이었고요. 네. 그 지난주 종가가 44,75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9%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상승을 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등장에서의 상승이 그 정도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세 상승이 아니고. 이 어느 정도 반등도 좀 이루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나 우리가 그 관가할 수 없는 부분은 역시 이제 반도체 경기가 지금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계속 약화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주가가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정도는 이제 뭐 그다지 가격이 낮아서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의 폭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를 잊어버리거든요. 또 잊고 싶거든요. 사실 안 좋은 뉴스는. 그러나 차분히 좀 살펴보고 보면 좀 아쉽긴 합니다만 이제 상승이 이제 위쪽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얼마나 더 뻗어갈 수 있느냐는 시장도 그렇고 반도체주도 그렇고 조금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간에 지금 뭐 2000선이 지금 올 초에 2000선이 한번 깨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2100 오늘 2180을 터치를 했거든요. 대략 그 지수상으로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적어도 한 1분기 본다면 여지는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제가 이번 반등을 시작할 때에 대략 2150에서 2200 사이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그 정도까지 이렇게 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대부분 전망이 좋아지는 그런 그 모양들을 많이 보이지만 제 생각으로는 추가 상승은 이제서부터 상당히 좀 힘들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그 종합주가지수 역시 주가의 반등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1월 달의 반등뿐만 아니라 11월 달서부터 주가가 움직였던 그런 형태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다른 선진국들이 주가가 떨어지는 동안에도 우리는 유지를 했다가 주가가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폭 자체는 선진국에 못지않게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낮은 주가라고 하는 부분들의 매력은 상당히 떨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마지막에 이제 수급이 또 붙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였는데 앞에서 제가 외국인들의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좋아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결국 그러면 이 수급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처음에 수급이 바뀔 때 가장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매도를 하다가 매수를 한다든가 전혀 매도가 없다가 매수로 들어가는 시점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주가가 올라가면 그 영향이 점점 줄어드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은 어느 정도의 영향이 나타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수급이 지금 정도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는 순매수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를 모두 다 감안하게 되면 주식시장이 앞으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힘들게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략 한 2150에서 2200선 정도를 봤는데 생각보다 잘 오고 있으니 분위기도 좋아지고 있으니 좀 더 갈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기대했는데 대략 이제 원론적인 수준에서 이제 기준을 그대로 이제 가져가셨습니다. 조금 이제 못 올라간다는 건 아니라 올라가더라도 힘겹게 이제 좀 갈 가능성이 있다.
이번 주에 워낙 지금 글로벌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 오히려 조금 체크하기가 어려운데요. 그중에 조금 뭐 무역 협상도 있고 뭐 지표도 나오고 FOMC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포인트로 주목해서 볼 역시 이제 뭐 FOMC가 가장 네. 크게 그 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죠. 네. 제일 아마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은 과연 이번에 금리 인상은 당연히 안 할 텐데 네. 향후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포인트를 얘기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일 텐데 단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저는 금리 인상에 관한 어떤 힌트도 이번 달에는 제시해 주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미국 경제 현황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루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금리 인상 시기에 관한 뭐 이런 저런 얘기들 이런 부분들이 서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은 일단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주식 시장의 가장 키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은 그동안의 금리에서 이제 경기로 옮아온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 금리 인상이나 금리에 관한 얘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경제에 대한 논평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더 주식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미국 FOMC에서 그 미국의 경기가 향후에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주식시장은 상당히 예상외로 그 큰 변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금리에 대한 힌트 이런 것들을 얻으실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현재 미국 경기에 대한 현황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미국의 연준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것들에 보다 더 초점을 맞추셔서 보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주를 지나면 우리 이제 또 설 연휴로 며칠간 휴장에 들어가기도 해서요. 말씀하시는 걸 토대로 해서 전략 좀 세워주십시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등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여지 이런 부분들도 일단은 크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박스권의 상단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해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주식시장 전체는 그런 그 관점 내에서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종목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팁도 나옵니다. 우선 먼저 상승을 하고 지금 쉬고 있거나 아니면 그동안의 상승폭이 적었던 종목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줄이시는 전략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순환매에서 이미 다 그 순환이 끝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두 번째로 이제 관건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마지막에 특히 지난주에 상승이 컸던 IT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선도 주식들이 저점에서부터 대략 한 20% 이런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폭은 크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남은 순환매 주자가 중소형주인데요. 이번에는 아마 자기의 그 차례가 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옮기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계속해서 대형주 내에서의 움직임 이 부분들로서 계속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집을 짓다 보면 이렇게 벽돌을 쌓아 올릴 때 줄을 하나 내립니다. 그걸 이제 다림줄이라고 하는 건데 중심을 잡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똑바로 세운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삐뚤삐뚤해집니다. 월요일 날 이종우 평론가님 뵈면 그런 그 다림줄을 잡는 같은 시간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좋은 시간이 됐네요.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수는 뭐 좀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코스피는 조금 약보합으로 돌아섰고요. 코스닥은 상승세로 진행이 됩니다. 출발 마켓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결정, 좋은 생각, 좋은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